안녕하세요, 여러분. IELTS 리딩 컴프레hen션을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함께 강의할 이경 강사입니다. IELTS 리딩 컴프레hension이 여타의 다른 시험과는 조금 다른 점도 있고 조금 까다로운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수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험을 한 차례나 두 차례는 보았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IELTS 리딩 컴프레hension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은 어떤 것을 주제로 강의를 할 것인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IELTS 리딩 시험은 60분이라는 시간 제한 내에서 모든 40문제를 푸시고 답안지에 답까지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이제 60분이 걸리는데요. 3개 패시지 모두 40문제 그리고 60분 이러한 이제 시간적인 배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산수적으로 패시지 하나의 문제를 13개 정도 푼다고 했을 때 20분 정도 시간 설정을 하고 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 공부하시는 경우라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실전적으로 도움을 드리자면 13개 내지 14개 문제를 하나의 패시지를 읽고 푸시는데 잡아야 하는 시간은 17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공부하실 때는 항상 타임 리밋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20분 드리지 않고 17분이라고 조금 박하게 드린 이유는 실제 시험 보러 가셨을 때는 그 시험장에서 느끼는 심적인 압박감도 있고요.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는 그 시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분 모두를 읽고 문제를 풀고 답을 찾고 여기에만 할애하시면 나중에는 답을 적으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7분이라는 타임 리밋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는 문단 하나를 보시더라도 여유 있게 사전을 찾아가시면서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2분 동안 다 읽어보겠다. 1분 동안 다 읽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지금부터 진행을 하실 수업에 있어서는 항상 지문 전체를 다 읽고 문제로 가서 푸시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을 먼저 보시고 중요한 부분을 미리 찾아서 그 부분이 본문의 어디쯤에 있는지 찾는 연습, 이런 연습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를 보시면서 그런 연습을 여러분도 익히시면 실제적으로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속도감 있게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정답도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하실 기본기 다지기 유형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지문을 한번 쓱 훑어보는 스키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스키밍이라는 것은 전체 이 지문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빠르게 훑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항상 제목부터 보셔야 되고요. 그 제목에 또한 부제목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제목을 보시고 각 문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빠르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7문단짜리의 전체 지문이다 라고 했을 때 초반에 연습하시는 분들이라면 넉넉하게 15분 잡으시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러다가 두 번째 보실 때는 시간을 줄이셔서 12분 만에 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글을 읽어나가시는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문제가 보이실 텐데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A, B, C 또는 D에서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이 친숙한 멀티플 초이스, 즉 객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그냥 쭉 읽고 선택지를 쭉 읽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요. 질문을 읽으시면서 내가 염두에 두고 찾아야 할 정보의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자, 1번 질문을 보시게 되면 What is one disadvantage? 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의 단점이죠? Organic food. 유기농 식품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서 찾으실 수 있는 키워드가 있죠. 그게 바로 disadvantage죠. 앞으로 내가 읽을 본문에서는 유기농 식품에 있어서 단점이 뭔가가 나오겠구나. 그 단점 하나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문단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전체 글의 제목이 눈에 보이시죠?
제목을 먼저 읽을게요. The growing popularity of organic food예요. 유기농 식품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전체 글에서의 토픽이 organic food죠. 자, 이것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겠네요. 첫 번째 문단 보시니까 요즘 슈퍼마켓에 가면 종종 섹션이나 하나의 구역이나 아isle, 코너가 있는데요. 뭘 파느냐면 organic product를 팝니다. 또한 여러 개 새로운 상점들이 있습니다. Opening up that specialize just in organic fruits and vegetables. 유기농 과일, 유기농 채소 이런 것을 전문화해서 파는 그러한 새로운 상점들이 오프닝 업,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런 걸 팔고 이런 걸 주로 다루는 가게들이 많이 있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얘기를 압축한 말이 이 말이죠. 오르게닉 푸드가 점점 더 인기가 있네요, 요즘. 뭐 때문에 그러냐면 due to, 이유죠.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safety of conventionally grown food예요. conventionally하게 재배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organic food가 점점 popular해집니다. 여기서 단어의 개념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conventionally라는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사전을 찾으면 뭐 전통적인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의미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재배된 식품이라는 건 농약을 친 그런 제품을 얘기를 하겠죠? 기존에 재배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르게닉 푸드의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though라는 말 보이시죠? 하지만 이라고 해서 앞에 인기가 커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뒤쪽으로 중심을 옮겨주는 장치죠. 하지만 유기적으로 재배된 농산물은 is often more expensive to buy. 구매하기가 more expensive, 더 비쌉니다. 그럼 여기서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재배된 것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는데 이 오르게닉 푸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기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more expensive, 더 값이 많이 듭니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답이 나온 거죠. 인기는 있지만 한 가지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건 소비자들이 살 때 값이 든다, 비싸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disadvantage 쪽으로 넘어갔어요. A번 보세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 식품이 사람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읽은 내용 중에 안 나왔죠. 언급 안 됐어요. 두 번째 보세요. 자, 오르게닉 푸드는 종종 cost more, 값이 더 나갑니다. 무엇보다 conventionally grown foods라는 말 보이시죠? 기존에 재배된 식품보다는 값이 더 나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선택지 B번에서는 cost more라고 해서 값이 더 나갑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본문에서도 cost more 두 단어가 똑같이 써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나와 있었나요? 여기서는 more expensive 하다라고 조금 바꾸어서 말했지만 의미가 성립되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질문에 나오지 않고요. 질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본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답은 여기서 나왔죠? 한 가지 단점은 값이 좀 더 비싸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중에 어떤 것이 유기농 재배 식품의 certification, 인증이죠. 인증에 있어서 criteria, 기준이 될까요? 즉, 유기농 식품이다 라고 인증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준이라는 단어의 criteria를 염두에 두시는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 criteria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나와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한번 볼까요? 자, 앞선 문단에 이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요인들이 기여합니다. 더 높은 가격에 라고 돼 있어요. 유기농 제품의 가격이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Though there are some small differences. 일부 작은 차이는 있지만 government agencies라는 말 보이시죠? 여러 정부 기관들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정부 기관들은 agree on 동의를 했습니다. 무엇에 동의를 했나요? What qualifies a product as organic? qualify라는 거는 자격을 갖추다죠. 한 제품이 유기적이다 라고 자격을 주는 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 기관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제품들은 must be grown, 재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must be 보이시죠? 반드시 재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뭐가 없이? chemical fertilizers, 화학적인 비료가 없이 또는 pesticides, 살충제 없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보시게 되면 어떤 제품을 유기농적이다 라고 자격을 주는 건 누가 합의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정부 기관들이 합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유기농 제품이다 라는 건 어떠한 프로덕트이냐? without 이라는 말 보이시죠? 뭐가 없어야 돼요? 화학적인 비료 없어야 되죠? 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살충제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한 livestock, 가축이죠. 예를 들면 소나 돼지, 닭 이러한 가축들은 must not be injected, 받으면 안 돼요. artificial growth hormones, 인위적인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안 되고, 즉 antibiotics, 항생제 맞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은 어떤 제품을 올게닉하다라고 할 때 agree on, 합의한 내용들이죠. 뭐가 없어야 돼요? 인위적인 것이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살충제가 없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여기 보이시면 이런 말 보이시죠? standards라는 말 보이세요? 앞에서 말한 이런 것을 다 뭐라고 받았어요? These standards라고 했죠. 이러한 기준들은 result in food that 다음과 같은 식품을 낳았습니다. 어떤 식품? 일반적으로는 몸에 더 좋은 식품. 즉 앞에 나온 것들이 다 기준이에요. 자, 2번 질문 보세요. 질문 보시면 기준이라는 말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문단에서는 criteria라고 안 나와 있었죠? standard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르가닉 푸드의 인증을 주는 데에서 다음 중에 기준이 어떤 건가요? 자, 보시면 A번은 그 기준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미니멈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맛, 그리고 모양새. 내용이 안 나왔죠. 자, B번. No artificial substances. 어떠한 인위적인 물질들도 사용이 될 수 없다. In growing the food. 식품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말 보이시죠? artificial substances가 no. 전혀 사용될 수 없다. 그 부분이 뭐였어요? 지금 보셨던 대로 chemical fertilizers 없이, pesticides 없이, 그 다음에 must not be injected, 주사받지 않고 artificial growth hormones를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위적인 것들이죠? 답이 나왔네요. 자, 키워드 잘 찾으시고 그것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바뀌어져 있는지 여러분이 그 관계 많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Who would most likely determine 까지 제가 끊어서 볼게요. 이 부분이요. 질문에 많이 나와요. most likely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 아마도 maybe나 probably나 그런 의미 잘 아실 거예요. 자, 아마도 누가 결정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If something is considered organic, 어떤 것이 유기농적이다 라고 고려가 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할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덕트가 있으면 그것은 오르거닉하다
라는 걸 누가 결정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라는 게 지금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읽는 지문에 있어서 인물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관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단체 이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오르게닉하다는 건 누가 정할까요? 다시 보시죠. 아까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정부 여러 기관들이죠. 어디에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정부 여러 기관들이 어떤 상품을 오르게닉하다라고 자격을 갖추는 거에 동의한다 라고 돼 있죠. 즉 government agencies네요. government agency가 그대로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그대로 나와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government agencies라고 똑같은 단어가 있진 않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정부 기관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부 기관이라는 의미로 다가선다면 government agencies를 풀어서 쓴 것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D번이죠. D번을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The Ministry of Agriculture라는 말 보이시죠? 자, 농무부죠. 이게 government agency를 조금 더 자세하게 써준 표현이다 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키워드 같이 찾을까요? What is one problem with conventional farming? 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conventional이라는 건 전통적인 이라는 의미로 다가서시면 안 되고 지금 있는 기존의 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의 농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되고 기존의 농업에 대해서 설명한 대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럼 기존의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가볼까요? 가보시면 자, 기존의 농업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올게닉하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뭐가 없어야 된다? chemical fertilizers, 화학적 비료 없어야 되고 pesticides, 살충제 없어야 되고 가축을 보자면 인위적인 성장 호르몬도 주사 놓으면 안 되고 즉 항생제 주사 놓으면 안 됩니다. 기존의 어떤 farming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Without harsh pesticides. 그런 좋지 않은 살충제, 화학적 비료 없이 crop plants, 식물들은, 곡식물들은 produce,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More antioxidants,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생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beneficial nutrients, 몸에 더 좋은 영양분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농민과 농민의 가족들 그리고 농민이 있는 지역 사회가 또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득을 얻게 됩니다. fertilizer runoff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료가 녹은 물을 runoff라고 얘기해요. 비료가 녹은 물이 a major environmental problem, 주된 환경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affect, 영향을 끼칩니다. places far away from farms, 농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다시 기존에 어떤 물질을 쓴다는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거겠어요. 비료를 쓰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다시 반복을 하죠. 비료를 쓰면 비료가 녹은 물이 주된 환경 문제가 되는 거고 농가에서 먼 장소에도 영향을 끼친다. 자, 그리고 비료를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건 또한 contributes to global warming, 지구 따뜻하게 해주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끼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인위적인 비료를 쓰면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써주었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나왔죠? 그 중에서 하나 정확하게 쓴 걸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A번을 보세요. Manufacturing fertilizer. 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증가시킵니다.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대기에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죠. 온실효과 가스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것에 속으시면 안 되냐면 greenhouse gas라고 본문에 없었잖아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었다는 소리일까요? global warming 이라는 부분으로 있었죠. 이 부분을 바꿔서 선택지에서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비료를 mass production, 대량으로 만드는 것은 이라는 주어가 보이시죠? 이것이 선택지에서 어떻게 바뀌어 있겠어요? 비료를 manufacturing, 만드는 것은 이라고 바뀌어져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글로벌 워밍과 맞닿은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게 A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하나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똑같은 단어를 찾아가면 여기 선택지에선 지금 답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단어 찾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키워드에서 본문으로 가서 의미가 맞는 것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 문제 보세요. 마지막 문제 보시면 What is one benefit? 아까는 disadvantage를 물었는데 이번엔 뭘 물어봐요? 이점을 물어보죠. 무엇에 있어서? 유기농 식품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점, 장점이 뭘까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을 읽었었을 때 장점을 얘기한 부분이 여기 있었어요. 뭐냐면 유기농 제품을 재배하는 농민들, 농민의 가족들, 그리고 농민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 모두 다 benefit, 이점을 얻게 되죠. 뭐에서?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점을 얻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답이 나올 수 있는 근거 범위가 돼요. 그럼 근거 범위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걸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자, A번은 무슨 얘기예요? 이 식품의 가격이 안정적이다? 식품 가격 얘기는 지금 문단에서 등장한 얘기가 아니죠.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범위가 아니니까. B번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런 걸 더 많이 섭취한다, 덜 섭취한다의 문제를 전혀 다룬 내용이 아니죠. C번 보시면 those who, people이죠. 어떤 people이에요? grow the food, 이 식품을, organic food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are healthier, 건강이 더 좋다.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이 더 좋다, healthier라는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미를 보면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점을 얻는다라고 돼 있죠. 환경하고 깨끗함, 환경하고 안전함, 이것을 지금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한 건 이 네 개 중에서는 이 부분이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문제는 답을 C번으로 골랐어요. 자, 오늘 이제 처음 강의에서 빠르게 읽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은 기법 보이셨죠? 제가 화면을 준비를 할 때 문제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세요. 어떤 문제집을 풀던지 시험을 보시러 가시던지 문제를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았죠? 그 다음에 그 키워드가 문단에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찾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절차가 그 찾은 부분의 내용이 어떠한 선택지로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기본기에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세 가지 절차. 처음 질문 읽고, 두 번째 키워드 찾고, 세 번째 본문에 어디에 그런 키워드가 있는지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답을 찾으실 때는 그 내용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기 유형에서는 이 정도 설명드리겠고, 조금 더 심화해서 다른 문제를 풀어보는 쪽에서는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